이 손상된 부분을 이제 최대한 네. 회복을 시켜서 내 무릎 관절을 죽을 때까지 평생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 목표고요. 네. 그런 경우에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겠죠. 노인분들이 흔히 이제 연골 주사라고 얘기 듣고 많이 오시거든요. 저도 맞았는데 아, 노인인가요, 저? 보통 20, 30대에서는 잘 안 맞으시던데. 무릎 인생 어떻게 하면 끝내지 않을 수 있을지 또 고견을 좀 여쭙고 싶네요. 예. 한번 다르면 끝이라는 말은 조금 너무 무섭죠. 네, CF라든지 이런 데서 관절약 이런 거 선전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손상된 부분을 최대한 네, 회복을 시켜서 내 무릎 관절을 죽을 때까지 평생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 목표고요. 네, 그런 경우에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겠죠.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휴식과 물리치료 그리고 이제 약물 복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력 강화, 네. 예, 가장 기본적인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스스로 기본적인 할 수 있는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약이라든지 물리치료, 휴식으로 안 되는 경우는 무릎 관절은 관절이 크다 보니까 안에 윤활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차에 윤활유가 있듯이 무릎 안에도 관절액이 있는데 이 액을 보충을 해주거나 이쪽으로 해서 주사를 줘서 무릎을 좀 좋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요법을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관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주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그 무릎 안에 염증을 깔아앉히는 그런 이제 소염제 주사가 있습니다. 소염제 성분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고 가장 강력한 소염제 역할을 하는 것이 스테로이드 주사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깔아앉히고 이게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런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이게 호르몬의 일종이라서 장기간 사용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심하게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 급성기에만 네.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고요. 네.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분들한테 이제 여러 번 치료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주사 종류가 히알루론산이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흔히 이제 연골 주사라고 얘기 듣고 많이 오시거든요. 저도 맞았는데 아, 노인인가요, 저? 보통 20, 30대에서는 잘 안 맞으시던데. 좀 연달아서 맞는 주사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뭐 3회에서 5회까지도 맞고 하는데 젊은 분들이 맞아도 괜찮아요. 연골 성분 중에서 이 윤활 작용을 하는 성분을 뽑아내서 네. 이것을 주사로 놔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내 무릎에 기름칠을 더 해주는 거죠. 매끌매끌하게 해서 부딪히지 그렇죠. 않게 네, 해주는. 마찰이 적게 하도록. 네. 예, 대신에 이 주사는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효과는 많지는 않고 네네. 진통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말 그대로 무릎에 기름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예, 그렇게. 부작용도 없기는 예, 없는 거죠? 예,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프롤로 주사가 있는데요. 프롤로 주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TV나 많이 이런 데서 알고 많이 나오죠. 있어요. 그죠? 네. 프롤로 주사라는 것은 프롤로 요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대나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주사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주사 성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연어의 DNA를 사용해서 하는 주사도 있고 덱스트로즈라고 해서 포도당 주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놓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병변 부위에 주사를 놓음으로써 그 부분이 튼튼해지도록 네. 유도를 하는 건데 주의하실 점은 이 프롤로 주사는 근육이나 인대에는 효과가 있지만 연골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연골에 직접 그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연골이 튼튼해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무릎 관절은 뼈, 연골, 연골판, 근육, 인대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병변이 생기는 게 연골하고 연골판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프롤로 주사가 크게 효과가 없는 거죠. 네. 주변에 싸고 있는 근육이랑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 방송이나 이런 데서 프롤로 주사를 만병통치약처럼 선전을 하는데 네. 무릎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어디가 아픈지를 잘 파악을 해야지 필요한 주사를 잘 맞을 수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진단이 잘 돼요. 음. 이러한 주사요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병변들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네. 손상되는 부분이 뼈가 손상이 있다면 뼈를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골절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골절에 대한 치료를 할 것이고 연골이 손상이 되어 있다면 이 연골에 대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시술을 합니다.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십자인대를 봉합하거나 이 십자인대를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파열된 경우는 새로운 십자인대를 이렇게 이식하는 방법을 네.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도 찢어져 있는 경우는 찢어진 부위가 아물 수 있는 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로 꼬매주고요. 아물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이게 놔두면 병이 더 진행을 하니까 절제를 합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깨끗하게 손톱 정리하듯이 깨끗하게 네. 정리를 해서 병이 더 이상 진행이 안 하도록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손상이 많고 아예 다 죽은 경우는 젊은 층에 한해서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이 연골의 손상인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손상을 다 합쳐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따지자면은 연골 손상입니다. 연골 손상이 되었을 때 이 연골을 어떻게 낫게 하느냐 이게 우리 의사들의 이제 큰 관심이거든요. 근데 연골 아플 때 사골 국물 같은 거, 도가니탕 이런 거 먹으면 좋다고들 하시던데 그거는 팩트인가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팩트였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영양 상태가 안 좋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럴 때는 영양이 부족하니까 네.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이 연골이나 이렇게 약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힘든 분들은 그런 것을 먹으면은 영양분이 오니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실제 현대인들에 있어서 영양분이 부족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노인분들은 극소수고요. 네. 대부분은 잘못된 사용이라든지 이제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골 뼈를 구워서 많이 먹는 분들은 정작 튼튼해지라는 연골은 안 튼튼해지고 네. 콜레스테롤만 높아져서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도가니가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릎 쪽 아니에요? 예, 이 반월상 연골판 아 여기 도가니예요? 이거를 도가니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소의 이 반월상 연골판이 도가니거든요. 이거를 이제 먹는 건데 저도 좋아해서 맛은 있는데 네. 예, 무릎에는 도움 안 됩니다.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치료 효과가 확실히 입증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활발하게 치료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줄기세포 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